네, 중국이 지난번에 지준율 인하한 데에서 이번 주는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들은 싸늘합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이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오늘 차이나TV에서 점검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팀 김경환 파트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출 우대금리라는 거를 내렸는데요.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번에 금리 내린 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요. 네, 일단은 중국의 기준금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는데 예전부터 중국 시장 보신 분들은 이제 1년 만기 예대금리라고 해서 독특하게 콜금리를 먼저 은행 쪽에 바꿔서 수신금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1년 만기 예대금리 같은 수신금리를 먼저 바꿨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2019년 전까지 일이고 2019년부터는 오늘 인하했다고 말씀드린 LPR 그 우대금리라는 거를 매달 20일 10시 반에 이제 고시를 하면서 그 대출 금리를 참고해서 은행이 이제 대출 금리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여기도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이제 주는 금리인가 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도매금리인 거죠. 예, 도매금리고 참고금리가 되는데 이 LPR 금리 이번에 OBP 인하한 것도 사실 또 분해해 보면은 진짜 순수한 의미의 정책금리라고 할 수 있는 MLF라는 인민은행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 운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회수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참고금리가 MLF 금리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18개 은행의 가상금리나 조달금리 이런 걸 더해서 LPR 금리라는 거를 고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낮춘 거는 그 LPR 금리였습니다. 시장 반응이 좀 차갑다고 해야 될까요? 또 특히 월요일에는 급락을 좀 했었고 시장이 그랬는데, 일단 LPR 금리를 OBP 정도로 인하하는 어떤 패턴 자체는 충분히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LPR 금리를 선택하면서 시장이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 MLF라는 금리를 해주면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데 같은 기준금리라고 저희가 보더라도 LPR을 하다 보니까 은행의 가상금리를 MLF랑 더해서 해야 되는 금리다 보니 이건 말 그대로 은행 너희들이 먼저 희생해라. 예대마진을 조금 차감을 해서 좀 희생을 해서 대출을 늘리게 양적으로는 해줄 테니 대신 단가는 낮추라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실망이 컸는데 오히려 그날 월요일 날 빠진 이제 그 종목들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좀 컸고, 사실은 별도의 규제 이슈가 좀 있었다면 채권 시장은 실망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오르고 베팅을 했던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좀 해드리면 시작이라고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실망을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해석 중에서 경기가 오히려 안 좋은 것만 보여주고 건드린 건 굉장히 OBP밖에 안 된 데다가 또 장기 금리라고 해서 1년 만기 LPR 금리가 있고 5년 만기 이제 LPR 금리 두 가지를 고시하게 되는데, 주택담보대출과 연동되는 5년 만기는 동결을 시키고 OBP만 건드니까 상당히 안 좋은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중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같은 사이클에서는 베이비 스텝, 즉 굉장히 그 미세한 단계별로 이렇게 인하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력이 원래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좀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주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는 걸 해서 맞추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맞춘 게 의미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분기까지 어차피 추가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LPR 금리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정말로 정책금리로 받아들이는 MLF 금리도 사실상 1, 2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는 추가적으로 15에서 혹은 최대 25bp까지 내년 1분기까지 더 인하한다라고 보고 있고, 인하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날 왜 그렇게 그럼 월요일 날 시장이 주식시장도 빠졌냐, 저희가 사실 주말에 좀 묻혔던 뉴스 중에서 중국이 본토로 들어가는 상해 심천의 그 외국인을 저희가 큐피라는 기관도 있지만 후션강통으로 얘기하는 그 저희가 계좌들이 있는데 그 국내에서 보도가 좀 없었던 거는 이해가 조금 굳이 안 할 이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금요일 날 나온 규제가 뭐가 있었냐면 가짜 외국인들이 있다. 즉 본토 상해 심천의 투자자들이 수수료가 싸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쉬운 홍콩에 가서 홍콩의 후션강통 계좌를 타서 그 계좌로 외국인인 양 본토의 상해 심천의 뭐 CATL이나 주식들을 산다라는 의견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죠. 사실상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올해 그 막대한 중국의 그 본토의 외국인 순매수는 그
그 기여가 있었다는 건데 그들의 그 계좌 잔액 비중은 사실 6%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상당한 레버리지 자금들이 주로 신재생, 테크, 메타버스 같은 최근에 핫했던 성장주 테마에 많이 들어갔던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금리 인하 때문에 실망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도 CATR이라는 대장주가 6%씩 빠졌던 거는 결국에 그런 자금들의 이제 앞으로의 동결 과정이 있을 걸로. 그걸 좀 막았어요? 네, 이게 신규적으로는 이제 홍콩에 가서 홍콩 증권사에서 네. 내국인들은 절대로 이제 신규 계좌는 발급이 안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1년 유예를 줄 테니 빨리 정리해라라는 시그널을 사실 주말에 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월요일 날 빠졌던 업종들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월요일에 이제 그런 충격이 좀 있었고 대신 화요일하고 오늘 장을 보시면 그래도 여전히 아쉽지만 시장이 이제 리바운드를 하는,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스며들듯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추가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 방향으로 보시면서 국내 중국 관련주나 이런 거를 조금 인내력 있게 1월 달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뉴스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깊게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금리 내렸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지 그랬는데요. 금리 인하 폭보다는 질적인 내용들이 일단은 조금 부담이 있었고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다. 예, 네. 그렇게 보고 또 수급 규제. 예, 수급상 가짜 외국인들을 규제하는 내용까지 좀 겹쳤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지준율도 그렇고 기준금리도 더 내릴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폭 그리고 그랬을 때 금융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인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경기가 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단계고 내년 1분기에도 아마 지표가 내년 연간 기준으로는 1분기가 제일 나쁠 텐데 네.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가 뭐 2012년에도 있었고 2014, 15년 그리고 2018, 19년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기억이 가장 세게 남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워낙 과거 2008년, 9년 때 인하폭 대비해서 최근에 항상 베이비 스텝을 했었는데 인하를 할 때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현격히 레벨 다운 된다. 즉 어떤 하한선이라는 게 깨질 때 보통 인하에 나섰고 이번에 역시도 5% 하한선이 깨진 분기 성장률이 4.9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가 완연하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나 상당히 그 추세 하락을 할 때 보통 금리 인하가 빠짐없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10월 달까지도 중국의 생산자 물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네. 하지만 저희는 공급에 의한 부분이고 중국 정부가 평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어차피 10월 달 고점으로 11월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저희는 상반기까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내년에 마이너스 가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추세 방향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잠깐 아까 그 그림이 잠깐 올라갔었는데 대출 네. 수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항상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대출의 수요가 얼마나 높냐 남냐를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70 밑으로 떨어져서 즉 실물 경제에서 돈을 빌리려는 수요 자체가 약할 때 항상 나섰는데요. 70 이하일 때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인하를 했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대출 수요 지수가 70 밑에 있는 68까지 떨어지면서 실물이 지금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구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출 수요 지수가 70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빨라야 내년 1분기 이후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 추가적으로 대출 수요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고 저희가 예상하는 폭은 이번에 뭐 아쉽지만 5bp 정도 했지만 매달 20일 LPR 그 금리를 고시하는 날 이제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게 5에서 한 6pp 혹은 10pp씩 추가적으로 내년 3, 4월 달에 최대한 25pp까지 인하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네. 또 통화량을 좀 늘리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는 거는 중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호재인데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랬을 경우에 자금의 유출 혹은 이제 위안화 약세, 우리 워낙까지 덩달아 약세로 사실 영향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의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이 과연 중국 증시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네.
증시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대외적으로 인민은행이 당연히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저쪽은 이제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중 금리 차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환율이나 자본 유출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요. 미중 금리 차는 사실 역대 금리 인하가 엇갈릴 때, 그러니까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에 금리 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그 금리 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금리 차라는 게 뭐 30에서 50까지도 좁아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략 130bp, 한 1% 이상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연준이 내년 한 4월, 뭐 빠르면 3월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전 시기에 빨리 앞당겨서 할 경우에 금리 차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위안화 환율은 뭐 올해 대단히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충분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여유가 있다. 오히려 최근에 위안화가 너무 세서 외환지준금 같은 걸 올려서 중국이 좀 통제하려는 시도를 생각해 보시면 1분기까지 환율에 대해서 부담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FOMC가 금리를 올릴 때 뭐 그걸 싸우긴 쉽지 않습니다만 상반기는 중국이 선제적으로 이미 긴축을 했고 환율이나 금리 차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25bp 정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방해 요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예상대로 1분기까지 추가적으로 대출이 반등하고 금리가 한 20bp 이상 인하가 될 경우에는 대출 측면에서는 대출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신재생이나 제조업, 테크 같은 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프라 투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잔존 부채가 중국이 많아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주체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부채가 많아지면서 과거 대비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졌고 같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의 20bp의 효과가 지금 현재 10bp 인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잔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금리 인하 예상을 하면서 자료를 쓰면서 수혜받는 산업은 결국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부채가 많은 걸로 알려진 부동산업이나 네. 또 서비스업이 중국이 또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제일 지금 중국에서 망할 걱정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부담이 낮아지면서 홍콩이나 이런 시장이 정말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반등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결국에 내년 연간으로 보면 중국 주식시장이 상반기 기회가 저희는 크다고 보고 있고 근거는 1분기까지 경제 실적이 내려가더라도 정책의 기조 자체가 4분기에 바뀌어서 1분기부터 추가적인 통화 완화나 재정,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생각하고 계신 중국의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거나 혹은 중국의 본토 지수에 올라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 중국 경기를 바라보고 중국의 어떤 경기 민감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시간은 필요합니다만 1, 2월 달이 중국의 부동산 데이터의 바닥 확인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들이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달에 금리 인하나 또 확인되는 대출 데이터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국내 뭐 철강이나 화학 또 중국의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테크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중국 모멘텀이 1, 2월에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직접 투자 고려하실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인내력 갖고 지켜보시면 중국 모멘텀이 결국에는 가랑비에 이제 또 옷이 젖듯이 이런 효과들이 좀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왜 주가는 더 밀리고 이렇게 시장 반응을 싸늘한가? 그 오해와 진실 오늘 정리가 잘 됐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트장님. 감사합니다.